여러분, 작은 일에도 욱하는 사람 때문에 하루가 엉망이 된 적이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상사가 책상을 치며 소리 지르고, 집에서는 가족이 버럭 화를 내고, 단 한 사람의 분노가 우리의 하루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이 상황을 주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할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작은 일에도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내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나 형제자매일 수도 있죠.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70대 박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도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서 무서워요. 반찬이 짜다고 화내고,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고 화내고, 심지어 제가 친구랑 통화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면서 짜증을 내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 50대 후반 김정호 씨는 회사에서 겪는 일로 찾아오셨습니다. 부장님이 툭하면 책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손에 식은땀이 난다고 하셨어요. 회의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고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 싫다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도 다 그 부장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나서서 말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인간관계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재미있는 건 제 상담실 통계를 보면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족,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하루는 엉망이 됩니다. 아침에 남편이 화를 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직장에서 상사가 소리를 지르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죠. 저녁에 집에 와서도 그 일이 자꾸 생각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제가 만난 60대 후반 이순자 씨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는데, 그럴 때마다 이순자 씨는 마치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죠. 손주들 보고 싶어서 참고 있지만 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고요. 심지어 명절이 다가오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40대 후반 최민수 씨인데 이분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80대 중반인 아버지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화를 자주 내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도 소리를 지르고, 약 드시라고 해도 화를 내고, 심지어 안부 전화를 드려도 왜 자꾸 전화하냐고 짜증을 내신대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한 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똑같이 화를 내면서 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나 아예 그 사람을 피하면서 관계를 단절하거나, 이런 방법들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만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상담실에서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들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들이 사용해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심리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말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써봤더니 남편이 화를 내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남편의 화에 휘둘리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남편이 저를 더 존중해 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화내는 사람들의 감정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제가 30년 동안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 이런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비슷한 심리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든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로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초반 정미경 씨 남편이 딱 이런 경우였어요. 정미경 씨가 저녁 준비하면서 무심코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대요. 왜 이렇게 덜렁거리냐?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더 조심성이 없어지냐고요? 정미경 씨는 그때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을 작게 보지 못해요. 숟가락 떨어뜨린 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그 남편분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부주의하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요. 결국 자존심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많았어요. 부모님한테 칭찬 한 번 제대로 못 들어봤거나 형제들 사이에서 늘 비교당했거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무시당한 기억이 있거나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작은 일에도 자기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마치 풍선의 바늘 하나만 대도 터지는 것처럼 그들의 자존심은 너무 예민하고 연약한 상태인 겁니다. 두 번째는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습관이에요. 50대 중반 강현수 씨가 이런 경우였는데 회사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부하 직원 탓을 했대요. 서류를 잘못 작성했으면 부하 직원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그렇다. 회의에 늦었으면 비서가 일정을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강현수 씨 본인은 정말로 그게 남의 잘못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깨달은 건 이런 분들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린 시절에 실수하면 혼나고 벌받은 기억이 너무 강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실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강현수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실수하면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셨대요. 실수하면 무조건 매를 들었고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 탓을 해야 했던 거죠. 그게 습관이 되어서 50대가 된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70대 김영자 씨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딸이 놀러 왔는데 처음엔 반갑다고 웃으면서 맞이했대요. 그런데 딸이 엄마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하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면서 내가 살이 빠진 게 그렇게 보기 싫냐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딸은 걱정해서 한 말인데 김영자 씨는 그걸 비난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아요.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작은 자극에도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죠. 김영자 씨 경우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들이 나이 들면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평생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화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엉뚱한 데서 폭발하는 거죠. 마치 압력밥솥이 터지는 것처럼요. 네 번째는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80대 초반 이종수 씨가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이분은 가족들이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무조건 화를 냈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 밥은 이렇게 먹어라. 텔레비전은 이 채널만 봐라.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죠.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더 심해졌다고요. 회사에서는 부장이었는데 집에 와서도 부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고요. 사실 이종수 씨 같은 분들은 통제력을 잃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없어지고 자식들도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더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종수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랬더니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짐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제가 늘 상담실에서 강조하는 건 잘못된 대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진정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화난 사람한테 진정해라고 하면 더 화를 내죠. 왜 그럴까요? 60대 중반 한정희 씨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화를 낼 때 진정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미쳤다는 거냐? 내 감정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고 했대요. 진정해라는 말은 상대방한테 내 감정은 틀렸어, 과장됐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더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상담한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진정해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진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한정희 씨한테 알려드린 방법이 있어요. 남편이 화를 낼 때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죠. 당신이 화나는 게 느껴져요.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처음엔 한정희 씨가 이게 될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자기가 왜 화났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40대 후반 박준호 씨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아내가 화를 낼 때마다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더 화를 내면서 당신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내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냐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박준호 씨한테 이렇게 조언했어요. 자리를 피하더라도 꼭 이렇게 말하고 나가라고요. 지금은 우리 둘 다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 잠시 시간을 갖고 조금 있다가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잠시 거리를 두는 거라고 이해하게 돼요.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50대 초반 최영희 씨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툭 하면 며느리 탓을 하면서 화를 내셨대요. 그때 제가 최영희 씨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최영희 씨가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실은 친구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래요. 며느리한테 화낸 건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였던 거죠.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70대 초반 송기태 씨가 아들 때문에 상담을 왔었어요. 40대 아들이 부모님한테 와서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제가 송기태 씨한테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화난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아빠도 마음이 아프다.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처음엔 아들이 더 화를 냈대요. 그런데 송기태 씨가 꾸준히 이런 태도를 유지하니까 점점 아들도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다고 해요.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더 화내면 어떻게 하죠? 라는 거예요. 당연한 걱정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앞에서 뭔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 조명숙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남편이 매일같이 화를 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 밥상이 늦냐고 화내고, 저녁에는 왜 집이 어수선하냐고 화내고, 주말에는 왜 시끄럽냐고 화내고. 조명숙 씨는 처음엔 그냥 참고 살았대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화를 낼 때
당신이 힘든 게 느껴져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라고 했대요. 남편이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조명숙 씨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대하니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괴로웠다고. 당신한테 화낸 건 미안하다고. 조명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진짜 마음을 들은 거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화를 내는 사람도 사실은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들의 화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대응하면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50대 중반 김선영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상황이 되면 저도 같이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인간이니까 당연해요. 화난 사람 앞에서 차분함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선영 씨한테 이렇게 조언했어요.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상상하고 차분하게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몸에 배게 돼요. 김선영 씨가 한 달 동안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대요. 남편이 화났을 때 어떻게 말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써먹어 봤더니 놀랍게도 남편이 당황하면서 화를 덜 내더래요. 김선영 씨도 자신감이 생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70대 초반 박정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화를 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도 못 자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도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경우엔 단순히 대처 방법만 알아서는 안 돼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알아야 해요. 제가 박정자 씨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며느리의 화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화를 다 받아주실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실제로 박정자 씨는 며느리가 화를 낼 때 잠시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40대 초반 이현주 씨는 어머니가 평생 화를 내면서 자식들을 괴롭혔대요. 이현주 씨는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도 다 써봤고, 상담도 받았고, 책도 읽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때 제가 이현주 씨한테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에요. 본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이현주 씨는 결국 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고, 그 후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대응을 바꾸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면 관계의 역학이 바뀌거든요. 60대 중반 정수님 씨가 저한테 해준 말이 기억나요. 선생님, 저는 남편을 바꾸려고 30년을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뀌니까 남편도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관계의 묘미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대하고 내일은 저렇게 대하면 상대방도 혼란스러워해요. 꾸준히 일관되게 차분하게 대하는 거예요. 80대 초반 김영수 씨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아들이 화를 낼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태도로 대했어요. 내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이 말을 수백 번은 한 것 같아요. 처음엔 아들이 무시했지만 1년쯤 지나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 제가 너무 화를 많이 냈죠? 죄송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일관성 있는 태도가 결국 신뢰를 만들어요. 상대방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행동하면 그들도 점점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50대 후반 최정희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 화를 자주 내신대요. 최정희 씨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시어머니가 화를 낼 때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드렸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점점 안정을 찾으시더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늘 감동을 받아요. 인간관계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구나. 화를 내는 사람도 그 화를 받는 사람도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때문에 힘드셨다면 이제는 다르게 대응해 보세요. 진정해라고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무작정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잠시 시간을 갖자고 말하세요.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던지세요. 경계를 설정하되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걸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화를 다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써도 당장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요. 70대 중반 홍순자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50년 만에 남편과 진짜 대화를 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화를 내도 무섭지 않아요. 그 안에 숨은 아픔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화내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도 홍순자 씨처럼 말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라고. 여러분, 오늘 전문가님이 들려드린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화를 잘 내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셨어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현명하게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꼭 실천해 보시고요. 혹시 주변에 화내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